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전교조 진영으로 불리는 3인이 이정선 교육감의 재선 저지를 위한 후보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주전들의 잦은 부상과 불안한 불펜이 발목을 잡으며 올 시즌 8위로 리그를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가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하며 내년 시즌 반등을 노립니다. 광주 상무역에서 종합버스 터미널, 광주역까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사업이 최근 국토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올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12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40%는 대전과 충남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를 안착시킨 신안 안좌도를 찾았습니다. 주민이 공유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안도 내놓았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좌도 들르기로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신안 안좌 솔라시티는 농사짓기 어려운 염해 농지를 활용해 만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소에서 나온 이익을 분기마다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2030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100기가와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 총리는 또 햇빛 소득마을을 넓혀가기 위해 금융지원과 전력계통 문제 해소, 교통 부족 지역에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지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 소멸을 극복한 선도적인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안의 이런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의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입법과 예산은 물론 전력망 구축과 특구 지정, 파격적인 규제 협파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제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7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6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한낮 기온 1도 안팎에 그치면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에는 1cm, 모레 밤 사이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이 농장은 산란계 4만 9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을 벌이는 한편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에 방역 전담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나주와 영암을 비롯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농장은 모두 26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제주항공 참사 1주기였습니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 예방 체계와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의 책임 소재 등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맡은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논란이 커지면서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고 당시 오른쪽 엔진에서 가창오리가 발견됐다는 조류 충돌 문제입니다. 무안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나 열 화상 탐지기 같은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항 측의 조류 충돌 예방 체계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밖에 없죠.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갔는데 뭐 탑 한 줄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규명 좀 진실되게 좀 우리의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고 항공기는 조류 충돌 이후 착륙에 실패했고 재착륙을 시도하면서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 결함은 없었다며 조종사의 실수에 무게를 뒀지만 유족들은 부실정비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로 해서 이건 뭐가 잘못됐는가 다음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공청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 수사 발표, 조사 발표를 조종사한테 싹 떠밀고 저거는 발뺌해서 싹 빠져나갈 그 의도로. 가장 큰 피해로 지목되고 있는 건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 활주로 안전구역 시설물은 충돌 시 쉽게 부러지는 구조여야 하지만 2m 높이의 둔덕은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국내 표준과 국내 지침 등을 어긴 부실 시설물이 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조사 주체인 사조위를 하부기구로 두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진실규명까지는 갈 길이 더 멀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될 광주시 교육감 선거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이정선 현 교육감에 맞춰 전직 전교조 지부장과 교육국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들은 내년 2월에 확정될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자리를 놓고 먼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경미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이 내년 광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출마 예정자는 지난 36년 동안 교육행정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서 무너진 광주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정직한 실력을 물려주겠다면서 투명한 행정과 인성 중심의 AI 미래교육 등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인성에서 나옵니다. 정직이 실력이 되고 인성이 실력이 되는 광주 교육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이정선 교육감에 맞서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선출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정성홍, 김용태 두 전직 정교조 지부장과 오경미 전 교육국장이 모두 참여하게 됐는데 후보들 간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안에 경선 방식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 정책 토론회를 거쳐 내년 2월 시민공천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에 활용할 직함을 놓고 후보들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일정대로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 교육감 시민공천위원회는 최대한 후보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후보 간에 서로 너무 견해 차이가 커서 결정이 안 되면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후보들이 서약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차츰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구입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여수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니며 도구를 이용해 신 의원의 현수막 25장을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치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선거 문화를 해치는 불법 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분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공천평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시당 위원장이 고액 후원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이는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란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호남 특유의 정치 구조가 낳은 패단이라며 경쟁과 견제가 사라진 독점 정치가 부패와 정체를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선도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광주시가 기술 고도화 산업으로 미래 전략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정부도 지원 의지를 보여주면서 첨단 산업 거점의 꿈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반도체 설계나 첨단 패키징 기술은 미국이나 대만 등에 뒤처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 반도체 육성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충, 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총망라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주에는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여러 칩을 하나의 모듈로 묶어 성능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고급 인력 양성의 역할도 맡겨졌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과 협력하여 광주 암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좀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실패한 광주시는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GPU를 넘어서는 NPU 컴퓨팅 센터 유치와 AI 반도체 분야의 실증 사업을 바탕으로 광주를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아직은 구상 또는 전략 단계이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이고 국내 도시 간 AI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상무역에서 광주역을 연결하는 광주 도시철도 사업이 국토부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임동과 광천동에 복합 쇼핑몰이 건립됨에 따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이 최근 국토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광천 상무선은 앞으로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통과하면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올 한해 광주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팀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페퍼저축은행은 추락세를 보였고 광주FC는 구단 최초로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올 한해 지역 프로스포츠 성적표 김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최종 성적은 8위.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불안한 불펜이 발목을 잡으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FA 시장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은 붙잡았지만 최용우, 박찬호, 한승택이 떠난 것이 가장 뼈아픕니다. 내년 시즌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하고 국내외 선수를 영입하는 등 절치부심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전력들이 외부 유출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전력의 그 분배나 세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올 시즌 초반 선두권을 달리며 그전 시즌보다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던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하지만 최근 9연패에 빠지며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등 다시금 꼴찌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축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시민구단인 광주FC는 3년 연속 K리그1 중상위권에 살아남으며 이제는 K리그를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구단 최초로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대업적을 쌓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다들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광주FC의 돌풍을 이끌었던 이중효 감독이 떠나면서 내년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 지역민들을 웃고 울게 했던 프로스포츠. 내년에는 팬들의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보인 곳 광양인데요. 문제는 광양시 대부분의 읍면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심 내 농촌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광양시 인구는 15만 5,180여 명입니다. 지난 2022년 15만 2,160여 명을 시작점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4년 연속 인구 증가 성과는 올해 가장 큰 시정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는 청년 중심의 산업 기반과 연계한 정주 지원 정책 등이 시인구 증가를 견인한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 늘어난 것이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전년 941명이 이렇게 전년 또 출생하였는데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1,038명.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도 1,038명은 10% 넘게 증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인구 정책에 여전히 과제가 없지 않습니다. 도시 안의 농촌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광양적 6개 면적 가운데 옥곡면을 제외한 봉강면 등 5개 면적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양시 옥곡면 등 5개 면적 인구는 지난 2022년 12,230여 명이었던 것이 지난달 말 기준 11,190여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인구가 뭐 일자리라든지 주거 복지 이런 문제로 이 대도시로 빠져나감으로써 그 면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시는 현재 빈집 활용 정책과 농촌 체험, 귀촌 유인, 스마트 농업 확대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로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인구 감소는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 도시 이동 추세 속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인구 정책이 더욱 큰 성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시책들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강원도 옛 원주역 인근에는 불법 성매매 직ገብ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행정과 경찰, 시민사회까지 나서 폐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완전 폐쇄를 위해서는 성착취 이득 구조 자체를 깨뜨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주문화방송 윤아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으면 하나둘 불이 켜지는 골목. 문을 닫은 옛 원주역 인근에 남아있는 불법 성매매 집결지 힘해촌입니다. 지난해 말 경찰의 성구매자 차단 목적의 집중 순찰이 실시되고 원주시가 건물주와 업주를 대상으로 경고성 행정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내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사진전, 북콘서트, 성매매 예방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골목을 찾는 이들의 발길은 아직 계속되고 몇몇 업주들도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결지 폐쇄에 있어 이제는 속도보단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경찰, 행정,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저희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경찰, 내년에 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선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본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도록 기억될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집중하거나 특정 골목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끈질기게 건드리고 깨뜨려야 간판과 장소만 바꿔 영업을 하는 성매매가 근절되고
재발도 방지된다는 겁니다. 단속은 현장을 멈추는 일이고 수사는 다시는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주의 영업이익을 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구매자를 줄이고 업주들의 영업이익을 차단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70년 넘게 우리 가까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공존해온 힘해촌. 힘해촌 폐쇄는 생각보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할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강력범죄 피의자는 12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40%는 대전과 충남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인 8살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 학생을 살해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같은 학교 교사였던 48살 명재환.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명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천에서는 산책을 나갔던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34살 이지현. 수천만 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그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쏟아낸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 복역한 64살 박찬성이 출소 9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대낮 도심 주택가에서 사귀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6살 장재원도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특히 장 씨는 첫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고자 검찰이 적용한 법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유족들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제 딸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뭔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는 층간소음이 살인사건으로 번져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친 70대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강력범죄로 인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12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 지난 2021년 10명을 넘어선 기록인데 이 가운데 40%인 5명이 대전과 충남일 만큼 2025년은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연탄 한 장에 의지해서 추위를 견디는 소외계층들은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탄 가격이 치솟은 데다 후원의 손길까지 뚝 끊기면서 온기 없는 방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이영자 씨는 이번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연탄 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데 연탄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날 추면 여기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도 입어요. 전기장판 이거 깔아놔가지고 이런 게 추워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 깔아놓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900원이었던 연탄 한 장 가격이 올해에는 1,000원으로 올랐고 당장 다음 달부터는 최대 1,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연탄 공장이 계속 줄면서 연탄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탄을 못 떼요. 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탄을 찍어내지를 않는다면요. 여기는 1,000원, 2,000원을 줘도 탄이 없어요. 올해는 나눠줄 연탄도 부족합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들어온 연탄 후원금은 9,700만 원. 2년 새 40%가 넘게 감소한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700가구였던 연탄 지원 가구도 올해는 400가구로 300가구나 줄었습니다. 사실은 연탄이라는 게 한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는데 내년 2월까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연탄으로 한기를 달래야 하는 이웃들에게
혹독한 겨울 추위 대신 따뜻한 열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제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낮 기온 7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6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 1도 안팎에 그치면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날이 추워지는 데다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 사이에는 1cm, 모레 밤 사이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와 눈 소식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과 장성, 담양에서 모두 영하의 출근길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목포 6도, 영암에서 7도 안팎의 기온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순천 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목요일이면 광주의 수은주가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